현장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현 정부에 의해 시작된 치매 국가 책임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검사 기회를 주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약 10년 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던 중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겁니다. 과거에 본인 부담금이 적어도 절반 이상이던 이 자기 본인 부담금을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하면서 많게는 10%까지 대폭 치매 치료비가 낮춰졌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을 해서 조금 경미한 치매 환자들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들어오게 되었고 치매 정도가 상당히 중증이 되어서 본인이 그동안 힘든 경우에 이제 요양 등급이 올 수 있었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는 아주 경미한 치매 현상이 있을 경우에도 인지지원 등급이라 그래서 초기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그 눈에 띄는 정책적 변화는 전국 256개 지자체 전체의 그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치매 안심센터. 예방과 조기 검진, 전문 의료기관 연계 및 치매 가족 돌봄 서비스까지 도입했는데요. 부산에서 처음 문을 연 동구 치매 안심센터. 이전의 치매 상담센터가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치매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쉬운 여우부터 할 거거든요. 컨 삼각형 두 개로 몸통을 만들었어요. 치매 걸린 분과 단순 인지저하 증상이 있는 분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재미있는 수업이 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하는 게 참 재미있고 우리 평생 뭐 이런 건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가족들은 여기 알고 계셔? 모르지. 아, 몰라? 혼자 있을 게 뭐 가족이 뭐 이런데 뭐 말 신경 씁니까? 저 벌어먹기 바쁜데. 가족은 이제 모릅니다. 내 혼자. 혼자 지낸다는 어르신. 그러기에 감당해야 하는 몫도 자신뿐이라는데요. 국내 치매 발생에는 사회적 원인도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과거와 달리 각자의 삶으로 남겨진 가족 문화. 가족 간의 자율성은 가졌지만 서서히 교류가 단절되고 대부분 나이 든 노년 부부만 남게 됐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은 약 2.4배가, 만약 배우자 없이 혼자라면 2.9배 높아지는 치매 위험. 사회 전반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하고는 무관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치매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치매 환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 이런 차원에서 인식이 또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 치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의 그냥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개성과 어떤 인간적인 기본적인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좀 잊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도 일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찾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치매군과 치매 직전의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돼 있는데 단계마다 중요하게 살펴볼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달리해서 진행 중이죠. 뇌신경을 자극하는 체조는 기본인데요. 무엇보다 평소에 쓰지 않았던 오감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기계라 어려운 면도 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뇌 자극 요소 중 하나가 되는데요. 게임하듯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새로 나온 게 꽃이에요. 꽃을 찾아 눌러주세요. 자, 우리 순이 수업마다 참여자들의 상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과 협력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는데요. 우리 뇌에도 수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최대한 골고루 활성시켜주고자 경쟁이라는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그런 순위를 좀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르신도 조금 더 집중 있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외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은 물론 정상인을 위한 시간도 있는데요. 일정 나이대에서 높아지는 치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이렇게 마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 관리비는 2016년 대비 2050년 106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54만 원으로 늘었고 이는 전체 가구 소득의 46.1%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치매 안심센터 등 기관의 활동은 그동안 치매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치매 조기 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1차 방문 검진을 통해 필요한 경우 센터를 연결, 전문 병원까지 소개하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노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 쓸 수 없는 시기까지 진행된 노인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오셨는데 최근에는 거의 경도 인지장애나 혹은 주관적 인지장애 정도까지 된 분들이 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 이런 치매 발생률 자체는 동년대에서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정부의 움직임 속에 필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의심, 초기 치료로 이어지는 열쇠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진단법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혈액에 집중한 팀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뇌 속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혈관 장벽을 타고 혈액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혈액 검사는 유용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다양한 단백질 분해 요소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쉽게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2017년 이를 안정화시키는 전처리 물질이 개발된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믹스처 오브 프로테이즈 앤 포스파테이즈 인히비터입니다. 그러니까 탈인산화를 막아주고 단백질의 분해를 막아주는 그런 그 저해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 조합으로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만든 겁니다. MPP라는 물질은 혈액 내의 모든 단백질들을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체혈과 동시에. 그러면 분해도 안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산화나 탈인산화 같은 그런 수식화도 안 일어나게 되고 그냥 그 체열하는 순간을 그냥 쭉 고정을 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변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혈액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정도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확도는 약 90%에 달하는데요. 이외에도 쉽고 간편한 검사법으로 환자는 물론 정상인까지 모든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연구실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초기 진행과 후각 기능 이상의 연관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건데요. 모두가 중추신경계인 뇌에 집중할 때 말초신경계인 후각을 연구했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가 꽤 진전이 되기 이전에 이미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보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에서 냄새를 못 맡는 경우와 코에서 냄새를 맡았는데 뇌에서 냄새를 맡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뇌가 망가져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뇌가 망가지기 훨씬 이전서부터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신경세포들은 자체 장벽이 있어 중추신경세포와 연결할 때 뇌로 직접 갈 수가 없지만 장벽이 없는 후각신경세포는 직접 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후각신경과 알츠하이머 간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에 필요한 건 콧물.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이 파괴된 신경세포들이 콧물에 녹아나오기 때문이죠. 색 변화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과, 진한 색으로 바뀔수록 콧물 내에 단백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항원항체 반응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 검출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진한 반응은 말기가 아닌 초기 알츠하이머.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데요. 코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이미 굉장히 알츠하이머가 일어나기 초기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정확도로 하면 한 85% 정도의 정확도입니다. 즉 콧물에서 굉장히 많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치매에 굉장히 많은 그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이전에 이미 코 속에서는 당신은 알츠하이머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저희가 콧물을 통해서 검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제3의 물질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폐 검사 등 연구가 한창인데요. 성형외과까지 거쳐야 할 단계는 많이 남았지만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것. 치매 극복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건강한 삶에 장애물이었던 알츠하이머. 굳건했던 그 벽이 깨지고 있습니다. I think people need to realize that we're all at risk for Alzheimer's if we live long enough. And it's not something to fear, it's something to try to understand. And to be socially engaged, to be intellectually active, be physically active, and make sure that our general state of health is positive because that is an investment in our future minds, in our future brains. 그래서 왜냐하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은 치매로도 진행할 위험도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만한 그러한 찬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1차 예방도 가능한 질환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In a cabin on a hill in Butcher Hollow. We were poor, but we had love. That's the one thing my daddy made sure of. He shoveled coal to make a poor man's dollar. My daddy worked all night in the Van Leer coal mine. All day long in my fields of hoeing corn.